PMP 문제 8강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던 거, 크릭 예를 들었죠. 크릭. 자, 이번에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게 두 가지 예가 나올 거예요. 아마 부분 그래프, 서브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예가 있고, 여행하는 웹판원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문제죠. 여행하는 웹판원 문제. 보통 이거를 많이 다룹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로 들기가 되게 쉬워요. 아주 분명하고, 헷갈릴 염려도 없고. 근데 요거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고, 그래서 요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에서 어떤 그래프, G1이라는 그래프가 G2라는 그래프하고 동형인 그래프를 포함하냐 이거예요. G2를 포함하냐가 아니라 G2와 동형인 그래프를 포함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점들이 처음에는 이게 이름을 다 명시할 수 있지만 이 G2하고 동형인 그래프를 G1이 포함하느냐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의 이름이 없어져 있어도 그 무의미하거든요. 모양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 뭐 설명만 하고서는 이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뒤에 거의 안 나올 거라서 요거는 각자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냥 뒤에 거 여행하는 웹판원 문제가 직관적이고,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1장에서 1장에서 나왔던 문제는 똑같은 여행하는 웹판원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 예를 드는 게 사실은 저번 시간에 이 크릭 얘기하면서 결정 문제 얘기를 했었죠. 결정 문제. 그쵸? 결정 문제. 결정 문제는 이러한 표준 형식을 갖는다. 그래서 결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정 문제에 대한 예예요, 이게. 그러니까 yes, no 퀘스천이죠, 이게. 요게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yes, 존재하지 않으면 no,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정 문제 두 가지 그 예를 든 건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게 앞에 1장에 나왔던 거는 그게 이제 똑같은 여행하는 웹판원 문제이지만 그거는 최적화 문제예요. 가장 작은 거리가 쭉 했을 때 가장 작은 거를 찾는 거고, 이거는 B라는 변수를 도입해 가지고 B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 거리를 구했을 때.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탄스는 뭐가 되냐면, 각 도시, M개의 도시가 있고, M개의 도시들의 집합, 요게 있고, 그리고 각 도시쌍이 있겠죠. 여기서 각 도시들마다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M 추즈 2가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M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 개수죠. 그 개수만큼의 뭐가 돼요? 거리가 주어질 거예요. 그쵸? 거리가 다, 모든 도시는 모든 다른 도시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근데 그 실제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어떤 두 도시는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면 꼭 M 추즈 2개, 그러니까 M에서 2개 선택하는 조합의 개수만큼 요 쌍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건 직접적인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걸 하여튼 다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추상화 시킨 거기 때문에 다 거리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를 따지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일단 사실 그게 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생각할 여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에 모든 도시마다 다 도로가 뚫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 사이에는 이제 거리가 있죠. 도로에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정수라고 합시다. 여기서 정수. 물론 실제 거리는 뭐예요? 소수점 이하 몇 제짜리까지 잘라가지고 유리수가 보통 되겠죠. 근데 유리수로 하나, 정수로 하나 그닥 차이는 없어요. 알고리즘에 있어서 그 빠르기 차이는 뭐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그 유의미한
크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렇게 거리가 일단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계값 B가 주어집니다. 이제 이 B는 앞에 이제 최적화 문제에서는 똑같은 웹하는 문제 최적화 문제에서 이게 없던 숫자인데, 자, 이게 양수의 양의 정수라고 이제 다 거리도 양의 정수, 얘도 양의 정수라고 우리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요건 좀 심플해지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게 유리수일 때하고 또 사실 그닥 차이는 없다. 실제 해보면. 자, 질문은 뭐냐면 C에 속한 모든 도시를 한 번씩 방문하는 경로 중 총 길이가 B를 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디시전 프로그램이니까 결정 문제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좀 수식으로 풀었으면 이게 되겠죠. 즉 C의 순서, 요거 이제 순서는 이제 이게 퍼뮤테이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n 팩토리얼 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는 n 팩토리얼 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찾아내야 되겠지. 찾아내서 거리를 다 재서 더해요. 더한 다음에 요 파이 1은 퍼뮤테이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부터 m까지 어떤 숫자예요. 한 번씩만 나오는 숫자. 순열이죠, 순열.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이제 n 팩토리얼 가지가 나오겠지. 이런 게 n 팩토리얼 가지가 나오면 그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쭉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c파이1하고 c파이2 사이 거리, c파이2에서 c파이3까지 거리 따따따 해가지고 파이 n-1에서 m까지의 거리 잰 다음에 한 바퀴 삥 돌아야 되죠. 이거는 그쵸? 한 바퀴 삥 돼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웹하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출발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웹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c파이 m서부터 c파이 1도 더해줘야 되죠. 총 거리죠. 이제 이 웹하는이 돌아다녔을 때 총 거리.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이 웹하는 문제의 최적화 문제였고, 이거는 결정 문제가 되니까 요 B라는 양의 정수를 도입해서 그 다 더한 값이 B보다 작거나 같으냐 하는 거예요.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작거나 총 길이가 B를 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되는 B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냐. 그러려면 이제 n 팩토리얼계를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해서 얘보다 작나 크나를 봐야 될 거예요. B보다 다 크면은 다음 거, B보다 크면 다음 거, B보다 크면 다음 거. 이번 건 B보다 작네? 그러면 이제 yes. 근데 끝까지 이게 B보다 다 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n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대상이 고려해야 할 루트가 경로라고 하죠. 투어. 요즘에 투어라고 안 하고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이클의 개수는 뭐예요?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이게 당 시간에는 절대 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당 시간에는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런 사이클, 그렇죠? 요런 사이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오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면 그래프가 해밀토니안 경로를 갖는다,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갖는다, 그런 그 얘기도 해요. 한 바퀴 삥 돌아서 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도로하고 도로가 없거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바퀴 삥 돌아서 돌아오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있으면은 요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있으면은 있어야지 요걸 계산을. 만약에 다 없다 그러면 계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웹하너는 자기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 도시만 딱딱딱딱딱 걸쳐 가지고 재수 없으면 이런 경우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A에서 출발을 했는데 길이 요것밖에 없는 거야. 얘하고 도로가 없어. 얘하고 일로 가려면 이 도로에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가려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점을 한번 다시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럼 요 점을 두 번 지나게 되죠. 그러면 이건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에도 해당이 안 돼요. 알겠죠? 요 웹하는 문제는 한 도시를 한 번만 지나야 됩니다. 요 도시 두 번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정이 사실은 모든 도시 사이에는 길이 다 있다. 뭐 그걸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없으면
사실 없어도 돼요. 없으면 없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알겠죠? 요런 게 없는 거니까.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퍼뮤테이션이죠. 퍼뮤테이션이 중복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물론 중복 순열도 있어요. 근데 이건 중복 순열 아니야.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웹판원 문제, 결정 문제예요. 웹판원, 결정 문제.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금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행하는 웹판원, 결정 문제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1장에 나왔던 문제는 여행하는 웹판원, 최적화 문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스펠링이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결정 문제는 이렇게 대문자를 써가지고 Trouble Salesman Problem에서 TP라고 나타낼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최적화 문제로부터 결정 문제를 유도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가 이제 1장에서 이거를 우리 책에서 이걸 두리뭉실 넘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잘못했는데 2장에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2장 챕터 2에서 이거 한쪽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결정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방향은 지금 2장에서 설명을 할 건데 반대로 결정 문제를 하면 최적화 문제를 할 수 있다. 그거는 5장, 이 책 5장에서 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제가 커버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나중에 책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래서 1장에서 앞에 바로 전 강의에서 제가 우리 책은 요거를 최적화 문제와 결정 문제 사이의 관계를 대충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 2장에서 대충 넘어간 거예요. 2장 챕터 2에서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최적화 문제로부터 결정 문제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그 최적화 문제는 먼저 이 값이 가장 작은 거죠. 요 값이 가장 작은 거를 찾아라요. 그러니까 n팩토리얼에게 다 뒤져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비교를 해가지고 제일 작은 걸 찾아내는 게 최적화 문제고, 이 문제는 이걸 계산해서 요 B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n팩토리얼에게 돌려서 나오면 그 중에 하나 나오면 B랑 비교해보고, 아니면 다른 것도 n팩토리얼에게 중에 또 다른 거 찾아서 돌려서 비교해보고 그런 식이죠. 그럼 그 최적화 문제는 그냥 무조건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내는 것이고, 이거는 B라는 다시 새로운 변수가 주어져서 그보다 작은 게 있느냐, 그런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있느냐, 알겠죠? 이런 거 해밀토니안 사이클이라 그랬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관계, 이 관계를 왜 갑자기,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갑자기 왜 최적화 문제가 튀어나와서 얘하고 비교를 하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루는 일상생활이나 일단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나 일단 다루는 것들 중에 거의 모든 문제는 최적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 착각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배우면 수학은 답이 하나짜리를 찾는 거다. 답이 하나짜리가 수학 문제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답 하나 찾는 거다 하고 약간 오해를 할 수 있게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편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여튼 우리나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수학 안 배우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은 그래서 답이 하나다 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학은 다 최적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거의 모든 문제는 최적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왜 그 최적화 문제를 거의 안 다뤘냐면 사실은 그게 다 최적화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뤘던 문제들. 근데 객관식이고 답이 하나를 해야지 채점하기가 쉽기 때문에 문제를 그런 형태로 바꾼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결정 문제가 사실은 객관식 문제거든. yes, no잖아요. 이지선다 아니야. 이지선다만 하면 이 최적화 문제나 이 결정 문제나 같다라는 거야. 난이도가. 이거 풀 수 있으면 이거 풀 수 있고, 이거 풀 수 있으면 이거 풀 수 있다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 2장에서는 요거 풀 수 있으면 요거 풀 수 있다만 설명을 할 거고, 근데 갑자기 왜 최적화 문제가 나왔냐?
우리들이 보통 일상생활이나 학문을 할 때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무슨 문제다? 최적화 문제예요. 가장 작은 값은 무엇이냐? 가장 최적의 값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값, 그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알겠죠? 정답은 구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값을 구해? 최적의 값을 구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적의 값.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할 때, 아니면 뭐 다른 과학이나 그런 거 할 때 제일 문제를 푼다. 그러면 뭐를 찾는 거다? 예,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부딪히는 문제의 본질이에요. 알겠죠? 이게 본질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루는 문제는 이거야. 근데 이게 최적화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요? yes, no 퀘스천으로 다 변환을 시킬 거예요. 알겠죠? 변환을 시켜서 결정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결정 문제가 뭐다? yes, no 퀘스천. 그래서 여러분들 20곡의 문제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 20곡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면 이 결정 문제가 왜 중요한지, 왜 이것만 써도 되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 결정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 최적화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난이도예요. 이거를 푸는 거나 이거를 푸는 거나 난이도는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 보통 착각을 하거든. 객관식이 더 쉽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객관식이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주관식은 과정을 다 써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푸는 거를 관점에 뒀을 때 난이도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푸는 거를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고,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관식 시험 문제를 보는 거하고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보는 거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주관식 문제는 과정을 다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객관식은 찍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정 문제가 더 쉽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진지하게 어떤 우리가 가지게 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래서 푼다는 거는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알겠죠? 그래서 찍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최적화 문제가 나온 이유가 그거고,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최적화 문제로 결정 문제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만약 최적화 문제가 어떤 특정 유형의 구조에서 비용이 최소인 것을 찾는 것이라면 이게 최적화 문제였죠. 그쵸? 요 트래블 세일즈맨 프로블럼이 최적화 문제, 가장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모든 경로 중 길이가 n 팩토리알이죠. 모든 경로는 n 팩토리알 개수의 경로 중에서 길이가 최소인, 그쵸? 도로의 길이가 최소인 투어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최적화 문제고, 이 문제에 수치 경계 B를 추가해서 그러니까 추가한 매개 변수로 포함한 결정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앞에도 했죠. 결정 문제로 만들었잖아. 앞에. 자, 그럼 만들었으면 이 결정 문제는 필요한 유형의 구조 중 비용이 B 이하인 존재하는지만 묻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그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묻는 문제고, 그러니까 요 최적화 문제가 주어진 경계값 B만 하나만 도입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반대로 최대화 문제는 어떻게 돼? 이건 최소값 문제고, 최대화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노모화되는 걸 갖다가 엘리스트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아까 부호 요거를 갖다가 반대로만 바꾸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최대화 문제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만 바꾸면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꾸냐, 그거에 대한 설명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거는 일단 쉽게 바꿀 수 있다. 바꾼 걸 이미 여기 보여줬으니까 최적화 문제를 요 B만 하나 도입해서 결정 문제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왜 쉬우냐는 아직 설명을 안 했죠. 근데 눈치 빠른 학생은 금방 눈치챘을 거야. 아, 진짜 그러네, 쉽네 하고 눈치를 챘을 텐데, 뭐 눈치를 못 챘어도 상관없어요.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풀었을 때 결정 문제를 풀어. 자, 여기 설명했지. 최적화 문제를 대충 여기 설명한 거예요. 여기도 최적화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결정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 자, 보세요. 비용 함수를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면, 비용 함수를 쉽게 계산한다는 얘기는 요거예요. 요 계산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면, n 팩토리에 관해서 요거를 되게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르죠.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그냥
m개의 쌍이에요. m개의 쌍을 그냥 그 d를 갖다 더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는 건 이건 쉬운 중 먹기지. 하지만 근데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비용 함수를 갖다가 어떤 문제들마다 비용 함수는 다를 테니까 비용 함수를 우리의 이제 요 세이즈맨 프로그램은 이 비용 함수는 아주 되게 간단하고 이 비용 함수를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면 결정 문제는 해당 최적화 문제보다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왜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가 되냐? 여기도 그랬잖아 아까. 자 보세요. 최적화 문제는 이 n팩토리얼을 갖다가 다 해봐야 돼.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이게 비용 함수지. 다 계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만약에 최적화 문제를 갖다가 풀었다고 칩시다. 얘를 풀었어. 최적화 문제를 풀었다고 치면 결정 문제는 어때요?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 왜 그래? 최적화 문제에서 이미 할 건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계산 이거 다 n팩토리얼에 대해서 이거 계산 다 했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기 결정 문제는 뭐야? 그게 b보다 작으냐 크냐 이거 요거만 해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최소 찾았잖아. 찾은 거를 갖다 여기 최소 값이 들어가겠지, 이제. 이거 계산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거하고 B하고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B보다 작아? 그러면 결정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게 답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찾은 최소값이, 최적화 문제에서 찾은 최소값이 B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 결정 문제에 대한 대답은 NO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덤으로야, 덤. 그쵸? 이 외판환 문제 같은 경우엔 최적화 문제를 풀면, 그쵸? 제일 작은 요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찾으면 이 결정 문제는 B하고 비교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죠. 그냥 yes, no. B보다 작거나 같으면 yes, B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면 no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찾은 게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 최소값하고 B만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요게 이제 B보다 작거나 같으냐? 하고 질문을 했으니까. 최소값하고 걔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결정 문제는 그냥 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그 얘기를, 이 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그냥 따라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썼는데, 다음 페이지에 썼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파란색으로 나타냈어요. 파란색으로 나타냈어요. 이건 최적화 문제를 뜻하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선생님도 이 책 처음 읽을 때 갑자기 막 영어로 읽는데, 이거나 똑같아.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확실히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행하는 외판은 최적화 문제는 TSP로 나타내고, 여행하는 외판은 결정 문제. 이거는 여행하는 외판은 문제. 이거 대문자수로 썼죠. 이걸 TP. 이건 결정 문제예요. 이건 최적화 문제고, 알겠죠? 그래서, 여행하는 외판은 최적화 문제에서 최소 길이 투어를 다항 시간에 구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구할 수 있다면 다항 시간 안에, 이건 아니지만 사실은 실제는 그와 연관된 결정 문제도 다항 시간에 풀 수 있다. 이제 지금 그 앞에 예에 대해서 요 설명에 대해서 이거 지금 설명만 결론은 사실 먼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항 시간에 구할 수 있으면 그 연관된 결정 문제도 어때요? 다항 시간 안에 풀 수 있죠. 그쵸? 그냥 덤이잖아, 덤이에요. 그래서 최소 길이 투어를 찾고 그 길이를 계산하여 주어진 경계가 B와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정 문제는 그냥 덤으로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TSP 최적화 문제, 요 TSP 최적화 문제가 요거보다 더 어렵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쓴 거는. 알겠죠? 이렇게 쓴 거는 얘가 더 어렵다. 얘는 그냥 이거 풀면 이건 덤으로 얻어진다. 알겠죠?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하는 외판원 TP, 이것은 결정 문제가 NP 완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로 이거 어때요? 이거 NP 완전해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NP 컴플리트. 근데 얘는 이거보다 더 어렵잖아. 그 얘도 NP 컴플리트이 돼버리겠지. 그쵸? 아니면 NP 컴플리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anyway 일단 더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여행하는 외판원 최적화 문제 또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TSP 최적화 문제는 TP 결정 문제보다 더 크다. 이게 사실 그래도 NP 컴플리트 문제거든요. NP 컴플리트 문제는 정의가 일장에서 어떻게 됐죠? 모든 NP 문제보다 다 어렵다 그랬죠. 어렵거나 비슷하거나. 근데 얘는 얘보다 더 어렵거나 비슷하니까 결국엔 얘가 TSP 최적화 문제가 모든 NP 문제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이게 얘도 MP 컴플릿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MP 컴플릿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하고가 난이도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MP 완전성 이론이 결정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더라도 그 함의를 최적화 문제로 확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게 얘가 더 어렵다 얘보다. 근데 그 5장에서는 얘나 비슷하게 어렵다라는 거 보일 거라 그랬죠. 얘 할 수 있으면 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5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얘나 난이도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이 뭐만 다루면 된다? 결정 문제만 다루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MP 문제의 이론을 진행해 나갈 때 결정 문제만 할 거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식이라고 우습게 하지는 마세요. 그걸 확실하게 푸는 거 풀어가지고 완벽하게 푸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이지선단형 예스냐 노냐를 갖다가 선택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얘도 어차피 과정을 다 쓴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스 노를. 알겠죠? 여러분이 풀었던 객관식 문제는 아니라 이거야. 우리는 복잡한 이론을 다룰 때 더 단순한 형태인 예, 아니요 결정 문제에 집중해서 연구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둘이 난이도는 어떻다? 연결되어 있다. 여긴 연결되어 커넥티드라고 영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해서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번역을 그냥 했는데 사실은 얘나 난이도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넥티드 됐다. 그래서 결정 문제, 최적화 문제는 결정 문제와 최적화 문제는 종종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래서 같더라 난이도가. 그래서 여행한 외파는 문제를 포함하는 많은 결정 문제가 해당 최적화 문제보다 결코 쉽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이 책에서 5장에서 다룬다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결정 문제가 최적화 문제보다 그닥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걸 5장에서 하면 방금은 최적화를 풀면 결정 문제는 덤이다 했으니까 두 개가 상이하다, 비슷하다, 알겠죠? 상이하다 그러면 다르다는 뜻인가? 비슷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고전적인 여행 외판원 문제는 알겠죠? 고전적인 여행 외판원 문제는 TSP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쓸 때는 소문자로 쓸 거고 외판은 여기 결정 문제는 대문자로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전적인 TSP 문제는 소문자로 쓸 거고 최적화 문제를 나타내고 대문자 TP는 결정 문제라고 해서 대문자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른 책에는 그냥 이렇게 써요. 보통은 여행하는 외판은 최적화 문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TSP 최적화 문제 이렇게 쓰고 TSP 결정 문제 이렇게 쓰는데 요 스페링이 하나 빠졌죠. 우리 책에서 그냥 TSP라고 안 하고 TP라고만 할 거예요. 결정 문제는 그냥 TP, 최적화 문제는 TSP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왜 결정 문제만 우리가 하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정 문제를 하면 실제로 뭐가 더 좋냐면 이 언어하고 1대1 매치를 시킬 수 있어요. 언어. 그래서 사실은 결정 문제를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겁니다. 심플하면서도 요 언어로 컨버팅 시키는 게 되게 쉽거든요.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딩.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